안녕하세요.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.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?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보상가배상TV입니다. 자, 우리 상해보험을 가입할 때 직업에 대해서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. 자, 이 직업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1급 사무직부터 상급 현장직까지 있는데, 자, 상해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한 어떤 외래 사고로 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직업, 즉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하고, 그리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현장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둘 다 똑같이 상해 사망 보험금을 1억으로 가입하면 현장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무직 종사자보다 약 2~3배의 보험료를 더 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직업급수가 1급인 사람이 보험료가 만약에 5,000원이라면 직업급수가 상급인 사람은 10,000원에서 15,000원 정도 보험료를 낸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사무직이었는데 보험 계약을 쭉 유지하다가 만약 직업이 변경이 되면은 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될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. 똑같이 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변경이 됐으면 크게 관계없는데,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직업이 현장직으로 바뀌면 이 직업에 대한 위험 급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료를 더 내던가 아니면은 보장 금액을 더 줄이던가, 그렇게 해서 그 위험에 맞는 보험료로 변경을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. 자, 오늘 이 직업에 대한 실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A라는 사람은 보험가입 당시에는 사무직이었습니다. 근데 이분이 계속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셨는데,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서 이 A라는 사람을 스카웃을 했습니다.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그쪽 회사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에서 일주일 정도만 일을 도와달라 부탁을 받았습니다. 근데 그 회사가 어떤 사무직 회사는 아니고요, 프레스 기계로 금령을 하는 회사였는데, 거기서 일용직으로 한 일주일 정도만 일을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단순 잡무를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. 일한 지 6일째 넘어지면서 이 손목이 프레스 기계에 들어가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이 A씨가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, 보험사에서는 고객님 직업 변경이 되셨는데 저희한테 알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객님이 청구하신 보험금 30~40%만 저희가 지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면서 보험금을 한 60%에서 70% 정도 삭감을 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. 이 A씨 입장에서는 며칠, 일주일도 아니고 한 6일 정도 일하다 사고가 났는데 10수년을 넣은 보험에서 직업이 바뀌었으니까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하겠다,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속상하신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을 위임받고 조사를 좀 해보니까 잘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. 자, 저희가 주장한 첫 번째는 직업의 변경이 없었다 였습니다. A씨 같은 경우에는 본래 하던 업무가 있었고, 그리고 정년퇴임 후에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일단 취업을 할 예정이었어요. 근데 그 와중에 일용직으로 잠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, 자, 일용직 업무인 이 현장 업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는 연속성이 단절되었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1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으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.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바로 항소를 했고요.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2심이 시작이 됐습니다. 자, 중간에 보험회사 측에서 여러 판례도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직업이 바뀐 게 맞다, 하다못해 이분이 정년퇴임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전까지는 무직인 상태였다,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여러분 참고로 무직도 위험급수는 상급입니다. 현장직하고 똑같습니다. 여하튼 2심에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던 게, 이 A씨가 정년퇴임하시고 다른 회사로 스카웃 되시면서 정식적으로 출근하기 전에 비록 이직하는 회사 업무를 조금씩 하기는 했지만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받으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러면 자칫 보험회사 주장대로 이 A씨가 일용직 업무는 연속성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직업이 변경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무직인 상태는 맞다라고 봐서 회사 그만두고 무직인 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직업급수가 상급입니다 라고 판결이 나면 2심은 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게 바로 설명 의무 위반이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, 내가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라고 설명 들은 게 없다, 설명도 못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보험회사에 알릴 수가 있었겠냐,
이런 내용을 예비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2심에서 재판부는 이 A씨가 무직인 상태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 변경 알리 의무 위반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는 게 맞지만 보험회사에서 직업이 바뀌면 알려야 된다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해라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. 물론 설명을 못 들었다는 건 보험 소비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고 저희가 충분한 입증을 해서 승소까지 이끌 수 있었습니다. 자, 상해보험에서 이런 직업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거나 보험금이 삭감돼서 지급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보상가 배상 로펌은요, 전화, 카카오톡, 폰메일 상담,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. 전국 번호는 1544-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가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.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,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,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